지지라인이 이탈했다라고 해서 또 이제 주가가 더 빠질 것이냐, 뭐 사실 가봐야 되는 문제고, 오히려 지지선이 이탈되고 나서 나오는 반등도 있죠.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임사무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셀리버리고요. 코드 번호는 268600입니다. 현재 시각은 8월 23일 월요일 3시 11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도 반등을 해주는데 이게 진짜 바닥권에서 반등인지 아니면은 그게 아닐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일단 여기는 좀 패턴 반등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보통 이런 사이클이라고 하면은 얘가 여기가 이제 기준점이 있었죠. 기준점이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점을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반등을 주는 게 맞아요. 이런 구간이 맞긴 한데 실제 여기서 매수를 보기란 굉장히 어렵죠. 일단 오늘 뉴스는 상당히 괜찮은 게 좀 많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8월 13일 날 나왔던 뉴스가 이제 덱사메타손과 비교해 우월한 생존율을 증명했고, ICP-NI가요.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행성 뇌질환 치료 신약 ICP-파킨이 더욱 높은 뇌전송 능력을 증명했다 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TSTT 플랫폼을 활용한 파킨슨병 및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 개발 중인 ICP 파킨의 혈내장벽 투과율에 대해 2차 정밀 분석 결과를 글로벌 분석 연구기관인 코방스로부터 확보했다라고 오늘 밝혔고, 자세하게 읽어보기에는 상당히 또 길죠. 이거 또 그러면은 뉴스 읽으려고 리뷰했냐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정확하게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제가 뭐 본다라고 해서 깊이 아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상당히 괜찮은 뉴스가 달렸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더 이상 못 믿겠죠. 왜냐면은 그때 상당히 괜찮다, 뭐 지금 저는 근데 사실 이때랑은 변함이 없어요. 제 생각은 상당히 괜찮은 뉴스다라고 이슈를 달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ICP 파킨이 더욱 높은 내전성을 능력을 증명했다라는 거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네. 그래서 특별히 제 관점이 달라지는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지라인이 이탈했다라고 해서 또 이제 주가가 더 빠질 것이냐, 뭐 사실 가봐야 되는 문제고, 오히려 지지선이 이탈되고 나서 나오는 반등도 있기가 있죠. 네. 시장에서는 너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일단 주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일단 제 기준에서는 조금 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근데 제 기준이랑 멀어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확률도 있습니다. 네. 저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반대매매 삼아가지고 보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봐도 저는 여기 트렌드는 이탈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시장에서는 어떤 경우냐면은, 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네. 주말 잘 쉬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이런 식으로 올렸다가 지지받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트렌드는 어쨌든 올라가잖아요. 네,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쭉, 그러니까 얼마나 강하게 이런 데를 다시 재돌파하냐, 이런 게 더 중요하죠. 그러다가 이런 데서 횡보하다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가 무조건 무너진다라고 해서 이렇게 떨어졌으면은 뭐 사이클이라는 거는 없었겠죠. 예를 들자면은 뭐 휴마시스도 보면은 또 사람들은 예를 들자면은 예전에 지금 여기서는 국가를 돌파했죠. 근데 얘네들 여기 하락할 때는 아마 8월 3일부터 거의 한 4개월, 7개월, 한 7개월, 6개월만 빠지기만 했어요. 빠지기만 했죠. 뭐 중간중간 여기서 반등도 주고 하다가, 근데 어떤 그런 기준점이 없잖아요. 사실. 트렌드에 있어서도 기준점이 많이 없고, 이런 데는. 뭐 이거를 이렇게 보는 것도 우습고. 근데 이런 건 있죠. 이런 데를 트렌드를 이탈했을 때는 고점이 나왔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고점이 18,000원, 12,000원이니까 빠져나오기란 쉽진 않죠. 어쨌든 근데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 트렌드는 좀 무너진 상태고, 거기서 이제 반등을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더 올려쳤다가 이제 받아야 이제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 아무튼 이런 거는 최근에 나오는 뉴스들은 상당히 괜찮은 뉴스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려감이죠. 약간 우려감. 예, 이 정도로 셀리버리가 빠진 적이 그렇게 드물어서, 그쵸? 드물죠. 사실. 이렇게 빠진 적이 상당히 드물어가지고. 근데 보통 이런 데는, 이런 사이클은 예전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좀, 여기가 이제 저점 이탈하잖아요. 그러면은 직전 저점을 어디로 잡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면 보통 여기를 잡거든요, 저는. 여기. 그러면은 보통 여기가 이제 이탈이 나온 다음에 나오는 반등이 이제 78.6%를 이제 재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62,500원 정도 라인. 네, 여기가 이제 반등 구간이긴 하죠. 기술적 반등 라인이죠, 여기가. 네, 여기가 반등 라인이고요. 살짝 미달한테 했는데 올라갔습니다. 보통 여기는 이런 거는 이런 사이퍼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간 이런 패턴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시장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랩지노믹스 예전에 이제 보게 되면은 음, 그쵸,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보면은 여기가 이제 기준점이죠, 이런 데가 기준점인데 여기에 이탈이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가 기준점이었던 사람들은 61선이나 61선이 이탈하면 다 손절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손절 물량을 받아먹고 올리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패턴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사이퍼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요 저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툭 쳐버립니다. 여기서 바로 아마 상한가를 갔을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더 쳐 올리고 그 다음에 쭉 내렸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수렴 시켰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상승 이런 식으로 이제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이클이 발생이 안 될 거라는 뭐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하진 않죠. 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또 많았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네, 여기도 보시면은 뭐 아마 거의 사이버 패턴에 가깝죠. 여기도 거의 이 정도. 이 정도면은 여기 안에서도 얘는 그러니까 그 제약 바이오주들이 약간 못됐다라는 게 일부러 이런 지지 라인을 깼다가 그 다음에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아 지지 라인 깼으니까 이거 와 이거 셀리버리 쓰레기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올라가면 또 금방금방 또 좋아지잖아요. 이게 분위기 자체가. 네. 금방금방 분위기는 좋아진다. 그래서 너무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셀리버리도 지지선이 살짝 이탈이 나왔지만 또 여기서 갑자기 쭉 쏴버렸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추적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말했던 그런 트렌드는 이탈을 하면은 일단은 저항이에요. 저항인데 반대로 이 저항 구간을 거래량을 어느 정도 동반해가지고 돌파를 해준다? 돌파해주고 안착한다라고 하면은 실제 이런 그리고 이게 주봉상 뭐 꼬리가 길게 달린다라든지 뭐 아무튼 그런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속 타는 분들을 네, 뭐, 속이 많이 타죠. 이게 보면은 세전 손실이 2회인 경우 관리 종목 지정되나 돌아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참 이게 그쵸 이게 아마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근데 보통 제약바이오주들은 성장 특례로 해도 보통 뭐 마이너스인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어, 거의 수익을 보는 제약바이오는 그렇게 많지 물론 찾아보면 은근히 좀 있긴 있는데 정말 그리고 얘네들은 또 혁신신약 부문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손실 나는 게 당연하다. 뭐 그렇게 저는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 다른 종목들 뭐 제가 보면은 뭐 다른 제약바이오주들도 보면은 뭐 몇 년 이상 이렇게 적자만 내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적자만 내는 기업들이 많아서 뭐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최근에 좀 외국인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는데 아마 여기서는 지지선이 보통 이제 이탈이 나오면은 사실 보기도 싫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 야 여기 뭐 그러면 나중에 저항이 된다라는 건데 네 근데 이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저는 제 기준에서는 이탈 나왔던 트렌드 있죠? 네.
지금은 매수 구간이다, 막, 쏜다라고 해서 매수하기보다는 확실히 이 구간을 재돌파하는 시점에서, 그리고 지지받는 시점에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수 관점으로 한 번 더 볼 생각이에요. 지금은 제가 여러 번 틀렸기 때문에, 여러 번, 뭐, 사실 몇 번 안 틀린 것 같은데, 근데 2번이 좀 크긴 컸죠. 네, 크긴 컸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확인을 하고 이제 진입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들고 계신 분들은 여기를 다시 한번 재돌파하는지를 지켜보시면 되겠죠. 네. 아무튼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네, 홈페이지에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김영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8월 20일, 8월 19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게 될 것 같고요. 김영재 소장님께서 6시 53분부터 이제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주말 사이에 좀 이슈가 또 있었죠. 네,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나 다우지수나 세계 전반적인 증시 상황들을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9시가 되면은 종목 추천이 이제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함께 제시가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TNL 42,5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43,700원, 손절가 41,200원, 이거 영화테크 이 두 종목을 이렇게 추천이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AP 트레이더 밑에 이제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어요. 테마주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PC 버전 모든 버전이 저희가 이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시장의 모든 테마를 그리고 급등하는 테마주를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거 당연히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다운받으셔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주식 투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